질문. 그러니까 아까 질문이 이거였어요. 이런 책이 있는데 네. 그 보시면 이런 이제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데이터들을 우리가 보고 어떤 식으로 부동산에 대입하고 싶으냐 이게 질문이셨나요? 한번 말씀 다시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이런 데이터를 보고서는 저같이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이 데이터를 보고도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이걸 해석을 해서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고 어떤 타이밍에 나올 수 있는지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대충 그거를 예상을 하고 네.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되면은 투자하는 시점에 내가 엑시트까지 계산이 다 머릿속에 들어간 후에 투자를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해서. 네. 맨 마지막에는 보다는 제가 또 다른 말 해드릴 거 있지만 지금 당장에 지금 궁금하신 점은 제가 풀어드릴게요. 일단 그런 거는 이제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해서 쌓여 있는 데이터들을 예전에 10년 전에 투자할 때는 없었던 것들인데 지금 그런 거 보면서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부동산은 공급 그리고 수요 이게 정상적인 이걸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로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건데 공급이 많아지면은 가격은 떨어지고 수요가 많아지면은 가격이 올라가고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공급이 없어지면은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가 없어지면은 가격이 떨어지고 이 관점으로만 대략적으로 보시면 되지만 이거만 보시면 돼요. 부동산 시장은 공급과 수요로 움직이는 거고 10년 주기술로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이 공급과 수요 시장을 누가 조절하냐 그러면 정부가 조정해요. 규제로 인해서. 근데 시점은 여기 현재 시점인데 정부가 현재 시점에서 규제를 낼 수는 없잖아요. 정부는 오르는 거 보고 여기서 규제를 하게 되고 내린 거 보고 더 내리면 안 돼. 이제 경제가 엉망이야. 그러니까 부양책으로 올리는 거예요. 이걸 보고 가니까 항상 뒤따라가는 거죠. 뒤따라가다 보니까 너무 많아. 그러니까 공급이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고 너무 떨어졌어. 너무 떨어졌어. 떨어진 이유는 공급이 너무 많아서 꼭대기 치고 떨어졌으니까. 그러면 반대로 여기가 이제 사람들은 사요 안 사요? 집을 안 사죠. 안 사는데 이때 아파트를 짓더라도 바로 입주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이 텀이 생기니까 또 한도 끝이 올라가고 정책이 시장을 따라가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공급과 수요고 현재 시장은 이거를 다 무시해버리고 규제로만 못 사게 만들고 못 갖게 만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엉망이 된 거지. 이게 규제가 완화가 되면 빨리 좀 풀릴 거예요. 그 데이터를 봤을 적에 이만큼에 대한 이 선만큼이 지금 수요 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구가 많이 들어오고 많이 빠지는 거는 일단 제외하고 현재 살고 있는 이 C에 대한 인구가 이만큼인데 공급이 되게 이 수요만큼보다 낮아요. 공급이 낮아요. 공급이 없다고 치면은 공급이 없으면 어떻게 됐어요? 가격은 올라간댔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때부터는 공급이 빵 터져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분양이 생기겠죠. 수요는 요거밖에 없는데 과다하게 지금 공급이 빵 터지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이 데이터를 보고 이렇게 현재 시점에 이때라고 하게 되면 이 다음까지 데이터가 나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아파트는 30개월을 짓거든요. 2년간. 그러니까 공급에는 다 나와 있어. 데이터에는. 그러면 우리는 그 데이터를 보고 이때 올라가네? 그러면 더 갖고 있지 말고 이때 우리는 팔아야 되는 거예요. 팔고 나면 공급 과다하게 오니까 떨어지죠. 그러면 떨어질 때 팔려고 하면 싸게 팔 수가 없으니까 이걸 보고 이때 사는 거고. 그리고 공급이 또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사요 안 사요? 안 사죠. 공급이 올라갔으니 가격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이 엉망 때문에 미분양 때문에 악성 미분양 때문에 건설 공급이 없어요. 그럼 이때는 빵이야 아니면 되게 작아요. 이때를 보고 우리는 이때 사야겠구나. 가장 떨어지겠지만 이때 사게 되면은 공급이 없으니까 내가 입주할 때쯤 되면 여기는 이제 오르겠네.
세부적으로 인구의 이동, 직업, 뭐 어디 그건 다음 문제고, 그러니까 간략적으로 대략 보고 있다고 하면 공급과 수요를 보고, 공급이 작으면은 올라가는 거고 공급이 많아지면은 떨어지는 거니까 작아졌다가 떨어지기 전에 이때 팔고 많았다가 작아지기 전에 이때 사고 그거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공급은 저희가 앞으로 예정돼 있는 분양 단지를 기준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수요는 어떻게 잡아요? 수요는 그쪽에 살고 있는 인구에서 잡히는 것 같아요. 이 데이터들은 통계청이라든가 각종 그다음에 한국, 은행, 기타 등등 그런 데에서 국민은행은 다 땡겨오는 것 같아요. 데이터를 땡겨와서 이 선이 하는데 근데 이것도 급변하게 변하는 것들은 안 바뀌어요. 기존 데이터를 갖고 오니까 인구가 지금 한 달에 1000명씩 올라가는데 얘는 올라가지 않아요. 이 데이터가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네. 예, 그런 모습도 있어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입 인구를 이제 보고 반영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인구를 잡아놓고 데이터를 잡히는 거예요. 그냥 기존에 있던 인구만 가지고 간다고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움직여야 될 건데 그렇죠.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냥 잡아놓고 쭉 가는데 이거는 부동산 지인 기준이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뽑아내려면 그런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좀 분석할 때 그 참고하는 거 대입을 하면 네. 좀 더 정교한 데이터로 정교한 데이터. 예. 아. 마지막으로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다는 게 예전에는 이게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발품이죠. 소품도 잘 몰랐어. 발품이었어요. 만나서 물어보고 데이터 갖고 쓰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손품이 더 빠르고 데이터 잘 나와 있으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나와 있잖아요. 이제는 이거를 조금만 공부하면 다 볼 수 있으니까 누구나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여기서 팔라고 하겠죠. 그러면 나는 이걸 처음 배웠어. 여기 무조건 이게 팔면 되겠네. 왜? 떨어질 거니까. 근데 이게 이제 다들 쓴다 보니까 더 앞에 팔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선투자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도 똑같아.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 조금 더 빨리 들어왔어. 이제 올라갈 거니까 이제 좀만 견디면 될 것 같아. 갔더니 부동산님이 6개월 전에 벌써 한 팀 쓰고 갔어요. 그때는 갭이 2천이었는데 지금 갭 5천이에요. 근데 이것도 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있는 이게 선투자인데도 불구하고 선투자가 시작하고 막 그런 거지. 이 데이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면 이 데이터를 봤을 적에도 생각을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볼 줄 알아야겠죠. 언제 물량 폭탄이 오고 언제 아예 공급이 없어져가지고 공급이 없어지게 되면 당장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아파트는 이번 23년도에 만약에 청약을 한다 그러면 2년 반 뒤 입주하잖아요. 그럼 그 안에는 누가 깨도 아파트 입주할 수가 없어요. 근데 공급은 없지. 사람은 자꾸 들어오지. 그럼 이 시기에는 뭐 대통령 할아버지 오시더라도 그런 게 안 돼. 그러다 보니 이런 데이터 기본적인 거 보여주지 않는 거는 좋은 거죠. 기본적인 공급과 수요. 그리고 나만 보는 게 아니다. 부동산 하는 사람들은 다 본다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 나는 이 타이밍이 맞는데 이 그래프 상에서는 근데 선 투자가 들어오게 되고 또 내가 선 투자인 줄 알았는데 선 투자가 있고 뭐 그렇더라고요. 시장은 그것도 한번 머릿속에 넣어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